도대체 어떻게 하면 수학 최상위 수준으로 갈 수 있나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시험 점수 그 자체가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당장의 높은 수준의 결과를 넘어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학생부에 나의 수학 성적의 완벽한 상승 곡선을 확실하게 그려보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나아가 대입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대입 이후에 나의 삶을 그리고 있는지,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마음가짐과 각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떠한 문제의 유형이 나와도 결국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과 분석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기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고 꾸준함이 필요하며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학의 제대로 된 공부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쌤입니다. 오늘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요 과목 중에서 국어를 제일 못했습니다. 심지어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국어라는 과목 자체도 절대 싫어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왜 그럴까 고민을 하고 선생님들과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 이유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거의 고3이 될 무렵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공부법을 알았지만 그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결국 수능 국어 영역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겪은 과거의 경험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수학적 머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수학을 못해서도가 아니라 왜 못할 수밖에 없는지, 해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목에는 그 과목에 맞는 제대로 된 공부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제대로 된 공부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공부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공부법은 절대적인 기준과 스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스킬은 내가 지금 공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절대적 기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며, 절대적 기준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스킬들을 익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많은 학생들 대부분은 비싼 강의, 유명한 강의를 들어도 수학 성적 그리고 실력 향상에 짜릿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수업을 들어도 절대적인 기준은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알려주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한 채 스킬들만 배워서 사용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는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속에 팥이 없는 팥빵인 셈인 것이죠. 스킬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스킬들이 실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킬들을 사용하고 익히기에 앞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루하루를 잘 누적해 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학의 제대로 된 공부법의 절대적인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프 코칭입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내가 지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 기억을 되살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풀이법을 떠올려보고 풀이법이 떠오르면 아는 문제,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일까요?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내가 과연 생각하는 힘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기억하는 힘에 초점을 둔 건 아닐까요? 출제자의 의도나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을 내가 어디서 봤는데 그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었었지? 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기억하는 힘을 발동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끗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인지, 즉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억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억을 해서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떠올리고자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풀이법이 뭐였지? 가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접근했었는지에 대한 접근법을 기억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 있는 나 자신을 마치 내가 유체이탈을 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나를 옆에서 관찰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뇌가 어떤 포인트를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인지해 보는 것입니다. 즉, 메타인지를 해보는 것이죠. 메타인지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 본문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의 풀이법이 뭐더라? 이런 식의 기억 되살리기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기억해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그 타겟은 풀이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근본적인 분석법과 접근법, 생각의 흐름인 것입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모르는 문제라고 내팽겨치지 말고 빠르게 기억을 떠올리는 작업은 포기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듯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와 문제의 구조 등을 분석하는 시도를 빠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작업이고 수학을 잘하게 해주는 힘을 기르는 노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스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 단원에 20개의 대표 유형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한 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나 너무 유명한 유형은 풀이법 그 자체까지 암기해버리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시험은 파워 테스트라는 점, 그리고 수학은 암기와 이해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공부는 쉽니다입니다. 공부를 할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수학을 도대체 왜 배워야 하는 거고 수학이 인생에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계시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 링크를 역시 아래 본문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수학이라는 놈과 얼마나 친하지? 친해질 준비는 돼 있는가? 아직 10대인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되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 과정 자체를 싫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겠죠. 배울 의지가 없거나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믿고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과 부모님을 믿고 꾸준히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또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각오가 없다면 밑빠진 독에 물 묻는 격인 것입니다. 그저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일 뿐 공부를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지 진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마음의 재정비 후에 그때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학습의 정의는 학, 배울 학자, 습, 익힐 습자입니다. 따라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 그리고 학습한다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익히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익히는 과정은 꾸준함이 매우 중요하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틈틈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메타인지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방식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풀이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접근법을 기억하자.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자.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스트레스의 정의 자체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인지됐을 때 나타나는 고통이 바로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애초에 없앨 수 있거나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늘 동반되는 존재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렵고 하기 싫은 공부일 수 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스트레스가 강하다, 약하다 라는 강도를 나누는 나의 기준점이 되는 그 정상이라는 기준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힘든 게 정상이고 어려운 게 정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이라고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